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막스가 생각했던 1848년 2월 혁명, 6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고양된 뭐 노동자의 계급의식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똑같은 1848년 2월 혁명과 6월 폭동을 보면서 또꾸빌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계급의식이 고양되고 뭔가 새로운 시대 정치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습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습속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인 습관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노동자들이 무슨 귀족이나 자기 주인한테 존경심도 갖고 우리 귀족 주인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존경심도 있었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타락했냐면 너 잘 살아? 그럼 너 내 거 뺏은 거 아니야? 나 착취한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잘 살아야 돼. 돈 더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질투심 뭐 아니면 이렇게 타락한 마음으로 변했고 그것이 소위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포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회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사회운동, 사회변혁, 시대가 변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변혁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를 이 쪼꾸빌은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은 사실은 이 책은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이에요. 그 50대 중반에 쓴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또꾸빌이 20대 후반에 한번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5년 6년 뒤에 또 한번 두 번 여행을 해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이런 주로 이제 20대 후반에 썼던 책이고 그 주로 뭐와 관련되냐면 미국의 연방 제도와 관련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프랑스는 왜 이렇게 정치가 잘 안 되는데 미국은 정치가 잘 되고 민주주의가 잘 되느냐 이 고민을 할 때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또꾸빌은 생각에 그게 법적인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또꾸빌 스스로가 법을 공부한 판사였고 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제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6년 뒤에 다시 미국에 갔을 때는 좀 내용이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접근한 겁니다. 여기서 소위 이제 습속이라는 거죠. 습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하면 나 개인의 습관이 아니고 전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의하기 전에 잠깐 이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프랑스의 문제점을 또꾸빌은 어떻게 보고 있고 그것이 미국하고는 어떤 상황과 다른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구체지와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에는 기본적으로 2부가 뭐냐면 소위 그 프랑스의 제도, 그러니까 소위 프랑스 혁명을 겪은 이후에 프랑스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3부는 주로 그렇게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의 어떤 감성, 인간의 태도, 인간의 습속, 그러니까 습속이란 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랑스가 대혁명을 겪은 이후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지방분권적인 의미가 강했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겠냐면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중앙집권화된 국가. 모든 정치가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화된 거대한 관료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슨 장인조합 아니면 무슨 영주 단위의 밑에 무슨 마을 조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귀족과 쌍민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적인 신분적인 이 차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귀족 사회에서도 이 하층 계급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귀족과 상민의 계급적인 차별이 없어지고 신분적인 질서의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의 시대가 됐을 때는 오히려 하층 계급이나 중산층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책의 92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인민들은 이제 어디에서나 자치시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이방인처럼 자신의 벽소에 갇혀 살았다. 이 말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신분 질서에 의해서 계급적인 질서로 차별을 받았지만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거 하자고, 영주가 뭐라고 하자 그러면 예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영주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해서 내가 먼저 세금 더 많이 낼게, 내가 전쟁에 먼저 나갈게, 뭐 이러면 그 하층 계급도 우리 영주께서 참 대단하시다, 저렇게 솔선수범하니 우리도 따라가서 전쟁도 하고 뭐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고 뭐 이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평등이 됐어요. 다 똑같은 정치적인 발언권을 갖고 투표를 가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벽 속에, 자신의 벽 속에 가르쳤다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세 줄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선거의 허상이 남아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그들은 투표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완강히 거절해버렸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1인 1투표를 갖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투표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다 개인의 삶을 다 관장하고 행정적으로 일상적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그럼 내가 뭐 정치 왜 해?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공적인 의식, 그다음 자기 가치에 대한 의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갖는, 그다음에 자유의 표상이 갖고 있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면 3부에 나와요. 아주 3부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부터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 숲속에 타락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페이지 수를 보면 140페이지에 보면 이제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들이 쓰기 위해 만들어낸 개인주의란 단어를 몰랐다. 그들의 시대에는 실제로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절대적으로 홀로였다고 생각될 수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집단들은 단지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인주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직업으로서 뭉치거나, 아니면 지역 단위로 뭉치거나, 아니면 무슨 가문으로 뭉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신분 질서가 없어지면 다 개인으로 산산이 원자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집단이나 자기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늘 자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쾌락, 행복의 추구, 이런 것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222페이지부터 읽어봅시다. 상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투기에 대한 선망, 부유해지려는 욕구, 그리고 안락에 대한 취향이 사회 저변에 널리 만연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30년 전만 해도 아무런 불평 없이 감수하곤 했던 폐단들을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욕망, 행복에 대한 추구, 물질적인 쾌락, 이게 바로 뭐예요? 투기, 그 다음에 뭐 부유해지려는 욕구. 너 옆에 잘 살아? 그럼 나도 잘 살아. 예전에는 우리 주인님이 잘 살면 저 양반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그래서 잘 사는가 보다. 나는 그 밑에서 하인 노릇하는 것만 해도 참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 잘 살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 분명히 내 것 뺏어간 거야. 그래서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도 돈 좀 많이 벌어 성공해야겠다.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정당한 방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꾸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신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됐고 투표를 하게 됐고 왕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191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작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미국 민주주의에서 다시 많이 강조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91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작가들은 그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기질과 성벽까지도 성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사람들을 전수해 주었다. 다른 안내자가 없는 완벽한 공백 상태에서 오랫동안 작가들의 훈육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들은 작가들의 본능, 기질, 취향, 천성까지도 몸에 익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정치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정치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꾸빌은 아주 미세하게 일상생활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심리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그 매개체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구조 속에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됐다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의 그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 대단히 중요한 그 함의를 준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논리, 소위 구조의 변화와 이 정신의 변화라고 하는 그 논리로 보면 이 책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권은 바로 그 구조의 변화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 민주주의의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의 변화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의 변화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제가 뭐 우리가 그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나도 사실은 뭐 미국 연방 헌법에 대한 논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아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2가 중요한데 그 미국 민주주의 2 중에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국 민주주의 2에서 그 또꾸빌이 주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공통신념이라는 얘기부터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신념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론 같은 거죠. 사람들이 의뢰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론 같은 거. 이제 그 미국 민주주의 2권의 569페이지에 바로 공통신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지금 이 또꾸빌이 얘기했냐면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나아가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마음이 어떤 주된 이념에 의해 집중되어 결속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만약 시민 각자가 자기들의 신념을 공통의 원천으로부터 끌어낸 일이 없거나 기존의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은 여론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프랑스 구체제 그 프랑스의 구체제 프랑스 혁명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공통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페이지 569에 보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사상체계를 수립하는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조건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행동 양식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랑스든 미국이든 그 나라의 민주적인 체제, 제도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구조 혹은 행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이제 주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미국의 문학이라는 건 프랑스 문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귀족주의 시대 때 유행했던 문학은 대단히 그 문학의 깊이가 있고 예술성이 있고 주로 신화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로 읽는 문학책들은 뭐예요? 막 흥분되고 놀랍고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래서 재미있고 이런 문학책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베스트셀러들을 본 거죠. 베스트셀러들을. 근데 그 베스트셀러가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다르다는 걸 본 거예요. 주로 이제 618페이지에서 민주시대의 문학적 특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언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주로 쓰느냐.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랑스의 귀족주의 시대 때나 프랑스의 혁명 이후의 사람들은 말이 되게 복잡하고 뭐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투가 굉장히 간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630페이지 미국 민주주의 2권의 630페이지 보면 아주 세부 사항을 표현하는데 정확한 언어들 뭐 그런 구체적인 언어들 이런 걸 주로 쓴다는 겁니다. 왜? 상업이 중요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상업상의 계약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결해야 되지 무슨 추상적인 언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또 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 어떤 시를 읽냐면 무슨 프랑스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로마 시대 때다 아니면 그리스 그 신화에 관련된 아주 영웅적인 신화 이런 거를 찬미하는 시들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시라는 게 너무 일상에 대한 얘기, 그다음 간결한 얘기,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 대한 얘기를 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634페이지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애매한 관념을 갖기 쉬우며 그들은 애매한 관념을 나타낼 만한 엉성한 방법을 필요한다. 그래서 오늘은 관념이 내일의 상황에 적합할 것인지를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추상적인 어휘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그 연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토론을 할 때 이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과장법도 강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언어로 사람들한테 이 어떤 감동을 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 지역구에 가서 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의 표현 형태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이 프랑스는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 미국에서는 뭐래요? 우리 시대가 필요한 요구, 이 역사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주 간결한 언어로 역사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부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미국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이 습속이 만들어지는 것과 프랑스의 습속이 만들어진 것의 차이를 얼마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또쿠빌이 보기에 프랑스는 그렇게 오랫동안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겪고 지금 이 미국 민주주의를 쓴 시기가 1835년 40년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동안을 프랑스가 혁명했다, 반혁명했다, 다시 귀족 정치했다, 또 다시 공화정했다가 또 노동자 혁명했다, 이렇게 많은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면서도 뭔가 세상이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뭐 변화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미국을 가보니까 뭐가 잘 돌아가. 응?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제도만이 아니고, 미국의 연방헌법을 봤을 때 제도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이렇게 무슨 시라든가 말투라든가 뭐 실용적인 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목을 하면서 드디어 또꾸빌이 그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사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사체를. 이 2부 뒤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676페이지 2부의 챕터 5에 보면 아메리카인들의 시민 생활에서도 공공결사 이용에 관한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챕터고, 또쿠빌이 미국 민주주의가 왜 잘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소위 이제 타운 미팅이라고 그러죠. 뭐 교회나 이런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보고 같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이게 끝나고 나면, 야, 우리 마을엔 무슨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 다리 같은 건 어떻게 고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돈이나 뭐 인력은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스미스 씨 좀 와서 도와줄래? 그럼 알았어, 내가 갈게. 그리고 지난번에 자네들이 나 저기 농사 추수하는데 도와줬으니까 나도 갈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지방자치, 오늘날에 얘기하면 지방자치 같이 타운 미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이 종교의 나라였으니까, 기독교를 바탕으로, 프로테스탄트를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됐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모임을 통해 사람들이 종교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모임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무슨 도덕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신문 이런 것까지도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도 위험성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제 소위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또쿠빌이 보기엔 미국도 문제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프랑스의 1840년대를 전후로 한 그 사회주의 혁명 혹은 무슨 여러 가지 이 노동자의 반란과 비교해서 왜 미국은 그런 사회적인 큰 대변혁이 없고 잘 토론이 되면서 경제 발전이 되고 정치적인 민주화가 일어나는 볼 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결사체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쿠빌이 프랑스의 민주주의에서 내놓은 처방은 뭐냐면,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지향하고 다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신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면 대 대면의 토론이 불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역신문 혹은 뭐 중앙신문
아니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그만 결사체 모임들의 어떤 뉴스레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적어도 미국 민주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장점, 미국 민주주의 장점을 거론하고 또 나아가서는 프랑스가 갖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얘기하는 그 구별의 이 해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결사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해라 그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